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일입니다. 한여름이네요. 여름이 되니까 이게 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코나에서 불이 나고 제네시스 G80에서 불이 나고. BMW는 아직 안녕하시죠? 제네시스 G80 사고 때문에 이제 갑론을박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고 원인이 대형 트럭의 에어클리너가 하부에 박혀서 이걸 한동안 끌고 가서 마찰열로 인해 불이 났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데, 이걸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운전자가 얼마나 둔감하길래 그걸 모르냐, 꽝 하는 소리가 났을 텐데. 그리고 이 마찰열로 불이 나려면 400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끌고 가야 그런 온도가 나는 거냐. 그런데도 몰랐다? 현대자동차가 이 제네시스 G80의 화재 원인을 이런 쪽에다 그냥 껴맞추는 게 아니겠느냐, 대충 이유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런 의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합리적인 의심이다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 원인이 그렇다니까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기기 전장 문제인지 차량 결함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이렇게 사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발생한 건지 한 건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고가 만약에 벌어진다 그러면 그때에서는 합리적인 이제 의심으로 뭐 결함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 이런 문제를 아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르노 삼성의 XM3의 경고등 문제입니다. 르노 삼성의 XM3가 모처럼 르노 삼성의 활개를 띄워주게 만드는 효자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어요. 셀토스보다 더 잘 팔리고 있는데 악재가 터졌죠. 경고등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배기가스 정화 장치 경고등, 아니면은 TPW, 타이어 프레셔 워닝 경고등,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경고등이 들어오면 뭐 그냥 그런 것부터 하겠는데, 이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사태로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멈춰지는, 그래서 사고를 당하실 뻔한, 네, 그런 경험을 올리셨고요. 동호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고등 문제, 그리고 시동 꺼진 문제를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르노 삼성 측에 항의를 한 결과 르노 삼성 측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차가 출시되면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뭐 그걸로 인해서 정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XM3 오너 분들을 화나게 만든 이유가, 언론 인터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답니다. 르노 삼성의 관계자, 누군지는 밝혀져 있는데, 그분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할 수는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조치를 하겠다. 아직까지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는 보고는 없다. 그러니까 뭐 안심하고 뭐 그냥 타라, 뭐 별 문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좀 잘못된 대응이죠. 왜냐면은 이 경고등 문제가 아니라 그 경고등이 잘못 들어오면서 이게 결국 시동 꺼진 자동차가 달리다가 정지해버리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작은 결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자동차의 어떤 통신 문제에서 비롯되는 결함이라 그러면 개선이 돼야 되고, 나중에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빠른 대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개선해서 이 문제 다시 재발되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고를 예상하고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소비자들이 황당한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뭐 비상제동 기능이라든지 블리스 같은 사고를 방지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왜 뭐하라 자동차에 넣습니까? 그리고 충돌 실험 뭐하라 합니까? 25% 옵셋 충돌 IIHS에서도 하는 이유가, 사고 나는 걸 가정해서 운전자가 멀쩡하냐 아니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그 가정을 해서 보완을 해라. 만약에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상해 위험도가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을 해라.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고, 제조사도 거기에 맞춰서 안전한 차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담당자는 왜 이 문제를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느냐,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걸 뭐 대단한 어떤 결함인 것처럼 같이 반응을 이제 제조사 측에서 하게 되면은 결국 XM3의 판매 호조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을 염려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니까 이거는 뭐
걱정하지 마시고 차를 안전하게 그냥 운행하실 수 있는 뭐 그런 별거 아닌 문제입니다 라고 넘어가려고 아마 그렇게 워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뭐 담당자분이 의식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팰리세이드 건과 연결해가지고 뭐 그런 비슷한 별거 아닌 문제다 뭐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뭐 전혀 다르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모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동 변속기를 탑재한 모델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이걸 다 개선하려면 전체 제조사들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아주 좀 첨예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용자의 어떤 사용 방식, 조작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지금 이 경고등이 갑자기 들어와서 시동 꺼짐으로 연결되는 문제는 이게 뭐 사용 시 오작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제조사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차가 출시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단차, 뭐 마감 불량, 뭐 이런 문제, 아니면은 뭐 엔터테인먼트에서 뭐 이상, 이런 문제점들은 그냥 뭐 소비자들이 불편해도 사소하게 넘어갈 문제지만, 뭐 계기판이 먹통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경고등 들어왔다가 시동 꺼지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는 누구 하나 죽거나 다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소비자들을 더미 취급하는 거죠. 소비자들 더미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사고 나는구나, 그럼 그때 가서 조치를 한다 그러면 그 사고 당하신 분들에게 이거 소비자들이 듣기에는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인터뷰를 하신 거죠. 차라리 그냥 뭐 저희가 잘 조사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하시던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시지 마시지 괜히 일을 더 크게 벌리셨어요. XM3에서 발견되는 이 문제 뭐 이렇게 확답을 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찝어낼 수는 없지만, 혈관과 같은 전선 그 다발 있죠. 그것들이 이제 각 부분에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수백 개의 ECU들,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들을 다 네트워크로 연결을 합니다. 간단한 장치들은 린이라는 통신 규격을 이용하고요. 주로 이제 파워트레인이나 주요 자동차의 핵심 기능들은 캔 통신, 캔버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됐고 또 신뢰도가 있는 통신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역폭이 좀 필요한 그런 어떤 통신들은 플렉스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더넷, 그리고 또 내부 통신들은 블루투스 같은 무선 통신들을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고등과 관련된, 그래서 경고등 문제로 인해서 시동 꺼짐으로 연결되는 이 문제는 캔버스 문제예요. 캔 통신에서 노이즈가 중간에 끼어서 그 노이즈로 인한 잘못된 시그널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고등이 들어오고, 결국은 이제 이 캔 통신에서 궁극적인 컨트롤로 이제 제어를 하는 유닛이 엔진 컨트롤 유닛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 장치들에서 오는 시그널을 받아서 엔진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돌리고 제어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어떤 노이즈가 결국 엔진을 정지하게 하는 시그널로 잘못 입력이 돼버리면 잘 가던 엔진이 갑자기 인젝션이 되지 않아서 꺼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고속도로 같은 환경에서는 사고로 이어져서 심각한 상해 내지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환경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함이라 그러면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결함이거든요. 요거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고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문제를 규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걸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고 이럴 가능성인지 아닌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조사해보고 또 이렇게 심각한 건지 아닌지를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르노삼성에서 대답을 저렇게 했지만, 실제로 XM3가 지금 르노삼성에서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고 또 대단히 의미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함 사례들, 또 시동 꺼짐 사례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제조사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판매 전선에 이제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제조사에서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이게 또 결함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잘 팔리는 XM3를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거고, 그렇게 인터뷰한 직원들은 뭐 회사에서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술적으로 대답을 하시게 되면 소비자들이 잘못된 워딩으로 인해 분노하는 일은 최소한 방지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사고로 발전하지 않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합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 위험이 발생한다면 이 유저분들, 소비자분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이 문제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빠른 해결책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인터뷰를 하시고 또 언론에 흘리시고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조사를 들어가셨다 그러면 뭐 이렇게까지 그 반감이 막 일어나거나 소비자들이 이걸 인해서 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반응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후속 정정기사 하나 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몇 분의 사안이라도 상당히 무겁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다루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XM3 사랑해 주시고 계속 안심하고 이용해 주시면 저희가 그만한 보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사고를 상정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줄 수 없다. 사고 나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한테 욕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물론 소비자들도 뭐 이런 어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담당자들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분들도 회사 내에서 잘못 얘기했다가 이 판매량이 이런 인터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영향이 미치게 되면 자불안석이거든요. 그리고 또 자리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연결이 되고, 이번에 기아 사태, 하이브리드 사태에서 이 대표까지 사임하는 그런 초미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뭐 문구 하나 이거 노출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합니다, 기업에서. 그래서 이런 입장에 있다라는 거는 소비자들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제조사들도 이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는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엇보다도 자동차 제조사로서 소비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부분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워딩을 하시면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거나 괘씸해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소통 부재에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 호비로 막을 수 있는 거를 포크레인 아니죠, 엑스카베이터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로까지는 발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XM3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셔서 다치시거나 귀중한 생명을 혹여나 잃으시거나 아니면 그 위험에 노출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끔 제가 자동차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이동 중의 시간을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소통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건데요. 왜 자동차에서 저런 영상을 찍지?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